이런 것들을 잘 대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렇게 욕망이 그득그득하고, 내가 이번 상승으로 인생을 바꾸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바닥에서 잡지 못해놓고 여기서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대면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게 나쁜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드니 인간이니까 들 수밖에 없으니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다가 폭락이 나오면 뭐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 여기서 다 죽는다고 손절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건 기회야.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해야 돼? 육과장 방송 들어가지. 육과장 이 새끼 뭐라 그러나 빨리. 이 새끼 라이브 방송 왜 안 해? C8 메일 보내봐. 이 새끼 왜 라이브 안 켜 이거? 이때 담을 수 있어야 돼 또. 제발 이런 걸 좀 하셔야 돼요. 제발. 근데 이런 기회가 안 오고 쭉 가. 그래도 여러분들은 포모가 안 오죠. 왜? 들고 있잖아. 들고 있잖아. 이렇게 여기서 더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가다 약간만 조정받고 더 가도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서 또 팔아. 그럼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고 그냥 단절된다. 그럼 또 뭐야 여기서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다고. 저게 말이 돼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런 기준들을 갖고 있으니 비록 비중은 줄었을지언정 가지고 있다고요.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다고요. 제가 샌디스크 그다음에 키옥시아 홀딩스 아직도 들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들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런 기준과 원칙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투자할 때 투자금 작은 걸 원망하지 마세요. 에? 난 이거밖에 투자금 없어. 아니에요. 투자금 어차피 1억씩 있는 분들은 언제 팔아요? 어이.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끌고 가면 되잖아. 나 30배. 이러면 여기에 2억 돼요. 투자금이 이렇게 작아도. 이분들은 얼마 먹어요? 15% 나이스 이러고 있다. 이분들 돈 못 먹어요. 이러다가. 멀리 가는 걸 좀 배워서 멀리. 그리고 국내 주식이니까 계좌 관리하는 방법들, 비중 관리하는 방법들 반드시 같이 실행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체계화 하고 내가 습득해서 관리가 되면 한 달 만에 1년 만에 인생 쇼부 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쭉 계좌가 가면서 좀 줄기도 하고 올랐다가 또 줄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크는 거예요, 계좌는.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이거잖아.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예. 어떤 게 있어요? 이런 거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많이 봐요. 2, 3년에 한 번씩 봐요,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 과정을 좀 버티시라고, 제발 좀.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꼭 계좌를 잘 관리하셔서 굴곡에도 잘 버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중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계좌를 비중 관리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되고 또 하나 나중에 코스피가 7천이든 8천을 가든 언제든 6천에서든 조종이 나왔을 때 뭘 하라고요? 섣불리 담지 마세요. 죽습니다. 섣불리 담으면 거기가 몇 자리예요. 아셨죠?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잠깐 빠지고 올라가네 잠깐 빠지고 올라가네 잠깐 빠지고 올라가네 이런 학습이 되신 분들이 나중에 진짜 조정이 왔을 때 비중을 왕창 실어요. 삼성전자 5% 빠지네 1억. 삼성전자 5%더 빠지네 이건 기회야 2억. 이러다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0% 되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도 잘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승질내고 친구들한테 괜히 욕하고 화풀이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자산을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끌고 가면서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는 남들한테는 위기지만 나한테 기회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육과장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꼭 제가 2025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비슷한 얘기를. 그래서 2025년 연말에 게다가 수익 나서 따뜻한 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고 나서 육과장 채널 보시는 분들 멤버십 분들 다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셨잖아요. 그죠? 2026년에도 미리 예고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육과장처럼 양도소득세도 많이 내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다. 네. 아셨죠? 저 믿어보시고 뭐 믿는다고 하는 말이 좀 웃긴데 이런 말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발 좀 해보란 얘기예요. 이렇게 좀 한 번만 해봐. 내가 부탁할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딱 올해 2026년에 한 번만 좀 해봐. 한 번만 좀. 네? 주도주 섹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아셨죠? 비중 관리 하시고 그죠? 그리고 오래 끌고 가시고 너무 많이 올랐을 땐 총액 고정 매매법 쓰시고 그러다가 폭락이 나왔을 때 너무 섣불리 사지 마시고 얼마만큼 떨어졌을지 육과장에 적어준 거 아까 다 적어드렸잖아. 그런 것들 보시고 진짜로 곧 좀 그렇게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날이 올까 과연? 장 이렇게 좋은데 진짜로 그렇게 안 떨어지면 안 사면 되잖아. 왜? 총액 고정 매매법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진짜로 떨어지면 그때 좀 담아봐요 진짜로. 벌벌 떨지 말고. 아셨죠? 그렇게 해서 연말에 꼭 여러분들 따뜻하게 크리스마스 때 오마카세 호텔 뷔페 가서 예, 와이프분들한테 남편분들한테 자녀분들한테 예, 아이폰 그 중고 사주지 말고 맨날 갤럭시 중고 사주지 말고 신형폰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시면서 좀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2025년도 이제 많이 저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연중에 주식이 많이 상승했을 때 막 흥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수익이 너무 잘 나니까. 근데 제가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흥분하지 말아라. 지금 번 돈 어차피 나중에 시장에 조정이 오면 한꺼번에 다 반납하게 된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수익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좀 계좌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좌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계좌 관리 방법인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 물을 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물타기 하지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종목을 분할 매수라든가 분할 매도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누가 좋다더라, 어떤 전문가가 좋다더라, 아니면 또는 이게 내 눈에 띄면 좋아 보이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전액을 다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다행히 주가가 올라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 유튜브라든가 매스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어서 일반인 평범한 어떤 개미들 눈에 띌 정도로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후에 보통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보통 약간 상승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계속 물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합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미국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종목을 고르지 않았다면, 포트폴리오를 잘 짰다면 나중에 결국 주가가 회복해서 수익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미국 주식이나 좋은 종목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게 손절을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결국 상승하는 주식을 쥐고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잘라버리는지 제가 한번 봐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아주 조금 하락한 단계에서 너무 쉽게 물을 타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주식을 살 때 모든 대부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들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물을 탈 때,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을 샀으면 물을 탄다는 건 일정 금액 이상 사야지만 손실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반등해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5천만 원어치 사놓고 물 타는 건 1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물을 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어떻게 물을 탈지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돈이 생길 때마다, 푼돈이 생기든 아니면 좀 큰 돈이 생기든 보너스가 들어오든 이런 돈들을 계속해서 물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버티시다가 나중에는 이 마이너스 퍼센트, 그러니까 즉 뭐 마이너스 20%, 40%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퍼센트에 찍힌 옆에 있는 금액이 있죠. 총 금액.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가 한 3천만 원이 됐어. 이러면 마이너스가 10%인지 20%인지 상관하지 않고 이 총 금액이 매몰되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기업을 보고 뭐 어떤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금액이 너무 커져서 과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할까? 남아있는 2천만 원이라도, 남아있는 1천만 원이라도 건질까? 여기에 매몰돼요, 사고가.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어떤 시장을 믿고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주식을 어떻게든 빨리 처분하고 싶다, 이 손실을 회피하고 싶다, 이런 거에만 생각이 몰두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이 매도 버튼을 눌러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심자분들이 너무 미디어에서 좋다고 해서 골랐는데 사자마자 물리게 되면 물을 아예 타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예 그냥 타지 마십시오. 그냥 두세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 투자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 가끔 물을 타서 반등 구간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물 타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스킬이 필요해요. 그리고 밑에서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사야 돼요. 그래야지만 반등이 나왔을 때 본전 이상, 즉 수익 구간으로 이 주가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지 않고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꾸 푼 돈들, 아니면 월급 받은 작은 돈들을 계속 넣어봐야 여러분들 돈을 계속 갉아먹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을 좋아 보여서 샀는데 물렸다면 그냥 물 타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돈을 현금으로 계속 모으세요. 아니면 차라리 좋아 보이는 다른 종목들,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쓰시고, 그 종목들은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 그리고 나중에 참다 못 참아서 손실을 확정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로 없앨 수 없다면 대응을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지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위기, 뭐 금리 이런 것들을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사고자 하는 금액의 반만 투자하신 다음에 그 종목이 내가 예상한 대로 잘 상승하면 그 상승분만큼 충분히 누리시는 거고, 역시나 작년과 똑같이 내가 또 고점에서 잡았구나, 근데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충분히 하락을 해서 시장에서 이제 끝났다, 망가졌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보통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 보통 주가가 한 마이너스 40%에서 한 5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하거든요,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나머지 반액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정말 여지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종목을 편입할 때 이런 과정들로 종목을 많이 모아서 지금껏 좋은 결과를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한번 써보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면서 어떤 이런 데이터, 전문가들 얘기, 뭐 연준의 얘기 막 이런 것들 듣고 있으면 막 불안하잖아요. 갈피를 못 잡겠잖아요. 근데 어차피 전문가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워렌 버핏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줄여서 계좌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얼마든지 수익을 많이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주가가 조금 하락하니까 벌써부터 물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물을 타지 말아라. 그리고 주식을 매수할 때 욕심을 줄여서 반으로 줄여서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기간에 어떤 위기가 와도 잘 극복하고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물타기의 정석은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처음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생기잖아요. A라는 종목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래요? 종목을 살 때는 반드시 1차, 2차, 3차 나눠서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1차만 샀는데 날라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만 가지고 즐겨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 가다가 마이너스 한 40%가 나와. 그러면 요때 2차 매수를 고민해 보라고요. 여기보다 더 높은 자리인데요. 자리는 더 높아졌지만 뭐가 바뀌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확신이 바뀌어 있겠죠. 왜? 기간이 더 지났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기업에 대한 분석이 된다고요. 시장에서 더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2차를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수익이 나니까. 문제는 뭐냐면 샀는데 반등하는 듯 집들이 떨어졌어. 그래서 2차 매수 구간에 왔다 이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십시오. 응? 제가 얘기하는 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 초대형주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 오겠죠. 그죠? 그래서 2차 매수 구간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정한대.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또 똑같이 1번처럼 대응하면 되겠죠. 근데 또 반등하는 척 하다가 3차 매수 구간까지 왔다 이거예요. 3차 매수를 했어. 그죠? 3차 매수.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척 하더니만 본전 구간까지 왔다가 다시 이렇게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쭉 무너지더라.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3차 매수 구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는 종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다 보면 있습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이걸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거 개별주잖아요. 그죠? 개별주야. 그죠? ETF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사실. 그래서 개별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손절하거나 방치하거나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샀을 때는 어때요? 좋았으니까 샀겠죠. 근데 3차 매수를 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좀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거는 내가 잘못 봤다. 이게 아니다.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손절을 해야죠. 근데 모르겠어. 아직도 아사모사해. 갈 것 같고 테마가 약간 꺾여서 그렇지. 내가 좀 너무 일찍 사서 그렇지. 테마가 살아있는 것 같아. 앞으로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생기긴 할 것 같아. 그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아주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신 테마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양자 컴퓨터. 그죠? 양자 컴퓨터가 딱 이런 케이스예요.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위 말하는 방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 D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한 35% 정도 된다 이거죠. 분할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 다 플러스야 막. 그죠? 그럼 얘는 아픈 손가락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얘가 플러스가 막 나. 그죠? 원금 회수법. 막 100% 수익이 넘어서 영원히 이기는 매매법을 빼냈어. 그러면 여기 돈이 남아. 현금이 좀 있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자꾸 넣어. 얘가 반등 조금만 나오면 본전에서 먹고 빠져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죠? 여기서 얘도 또 수익이 나. 너. 얘도 수익이 나. 너.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해.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두십시오. 언제까지? 계속 두세요. 계속 두세요 그냥. 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짰다는 전제하에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개별 종목 비중에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별 종목 비중에서 종목이 뭐 10개에서 많으면 20개, 30개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 종목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 몰빵 투자 망하는 거고. 그죠? 크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 종목이 무너진다고 해서 이 계좌에 영향을 받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길게 하다 보면 저랑 같이 길게 끌고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게 생겨요. 최근에 그 육과장이랑 같이 공부했던 거 뭐 있을까요? 뉴스케일 파워. 맞죠? 원전 관련주. 잘 가다가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다라고 싶었는데 이게 거의 주가가 제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 살짝 반등하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척 하더니 우리가 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갑자기 쭉 쏟죠.
여기 바닥까지 바닥까지 다 왔는데도 여기서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가장이 뭐라 했어요? 마이너스 40% 구간에서 2차 매수 이랬다고요. 근데 마이너스 43%가 왔어요. 2차 매수 했죠. 2차 매수하고 나서 지금 반등이 쭉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밑에까지 더 떨어졌다 이거죠. 마이너스 60% 구간까지 왔다. 그러면 또 3차 매수 해야죠.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그냥 방치. 그냥 두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실 때 이 마이너스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에 물을 타고 마지막 시점까지 종료가 되면 절대로 비중을 더 실지 마세요. 아셨죠? 요게 물타기의 정석입니다. 아셨죠? 요것들을 꼭 명심해서 물타기를 진행해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3차까지 밀렸는데도 더 하락한다면 나중에 두면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와요. 본인이 섹터를 잘 골랐다는 전제하에.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여기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생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총액고정 매매법에 대해서 자꾸 묻는 분들이 있어요. 총액고정 매매법이 뭔지는 다 아시죠?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자, 근데 뭐냐면, 자, 나는 예를 들어서 ETF 투자자야. 질문에 대한 것 강의해요. ETF 투자자인데 총액고정 매매법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나는 수익이 25%인데 총액고정 매매법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 초심자는. 자,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이게 최고의 수익률이야. 나 이걸 너무 지키고 싶어. 너무너무 소중해. 그런 분들은 하시라고요. 지금부터 하시라고 이렇게. 덜어내시라고. 근데 어때요? 아, 나는 100% 200%도 제법 먹어봤고 끌고 갈 수 있는 요령도 있고 섹터 이런 것도 좀 괜찮게 고르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때요? 100%에서 덜어낸 이후에 총액고정 매매법 하세요. 아, 나는 종목도 잘 고르고 관리하는 금액도 커서 개별 종목에 던져놓은 것 정도는 얼마든지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200%, 300%, 500%까지 끌고 와서 원금 빼신 다음에 나중에 총액고정 매매법 쓰세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총액고정 매매법을 꼭 무슨 뭐 100% 영원히 이기는 매매법으로 덜어낸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포트폴리오도 제가 뭐라고 그래요? 20대냐 30대냐 아이가 많냐 적냐 은퇴 나이가 언제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했죠. 똑같아요. 그러면 유가장은 뭐냐면 스탠다드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제발. 여기서 조금 달라 그러면 이건 다르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좀 하지 마. 유가장이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사람이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이 다 만족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야? 스탠다드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그럼 뭐예요? 여기서 응용하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이 틀을 벗어나지 말라고. 이 틀을 벗어나지 말고 이 안에서 비중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라고. 이해되셨죠? 이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 그래서 초심자와 중급자와 고급자가 다르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장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샌디스크 같은 거 몇 퍼센트에 팔아요? 키옥시아 같은 거 몇 퍼센트 팔아요? 630% 되니까 팔잖아. 다. 그죠? 그죠? 다른 거예요. 근데 초심자가 이렇게 버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오면 못 버티고 여기서 팔아버려. 초심자들은. 왜? 먹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때? 내려오는 거, 다시 가는 거, 이 큰 상승을 못 버텨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부터 내가 먹은 게 여기가 최고야. 여기서부터 덜어내. 괜찮아. 단 뭐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담는 거, 다시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연습이 돼요. 여기서 덜어낼 수 있으면. 왜? 내가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여기 가니까 200 남았어. 근데 여기 오면 다시 담을 수 있잖아요. 왜? 원금 다 빼내고 수익금까지 있으니까 최소한 수익금 정도는 담아보라는 거죠. 여기서. 수익금 정도는 다시 담아보면 되잖아. 왜? 어차피 그냥 들고 갈 거였는데 수익금 정도는 여기서 다시 담아보라는 거죠. 아셨죠?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스탠다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든지 응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 그릇 대비해서 내가 이게 너무 소중하면 지키는 매매를 하세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지키는 게 중요해요. 왜? 기회는 또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음에 기회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죠? 그래야 기회도 또 오는 겁니다.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